첫 번째로는 단식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유연한 간헐적 단식인데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 당뇨병을 가장 고치기 쉬운 방법은 덜 먹고 고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간헐적 단식 앞에 유연한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영양소 결핍에 시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영양 부족이라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사람의 신장에서는 모든 포도당을 재흡수합니다. 포도당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에 과다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기능을 압도하게 되는데, 이때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중력에 의해 영양소들을 함께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 환자에게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영양소 결핍이 심각해지면 몸 곳곳에서 삐그덕거리고 고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자기 몸을 잘 관찰하시며 공복 시간을 늘리는 유연한 간헐적 단식을 하되, 몸이 힘들 땐 먹어주시고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먹을 시간이 됐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닌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단식을 하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아무런 음식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음식들로 대체시켜 주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모든 자연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음식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과일들과 야채, 견과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건강한 잣. 당뇨병을 이기기 위한 방법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좋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걸 잘 사용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산소를 태워 열을 내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포도당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열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포도당을 태우는 소각장이 많아진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포도당을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1차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커진다는 의미이죠. 즉, 내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고 저장시킬 수 있는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포도당을 관리 및 컨트롤하는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뇨병을 개선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니 오늘부터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잣. 당뇨병을 이기기 위한 방법 세 번째로는 저탄고지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식이요법인데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방은 포도당을 가장 적게 올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방이 든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포도당만이 유일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케톤이라고 하는 에너지원도 있는데요. 이 케톤은 지방을 분해해서 생기는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보다는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복잡해서 우리 몸은 케톤보다는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포도당이란 연료가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케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고 또 먹는다면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복잡한 지방을 케톤으로 변환시켜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케톤이 에너지 대사에 활용될 때 포도당이 연소될 때보다 비교적 깨끗한 연소를 하므로 우리 몸에 남기는 부산물, 즉 이산화탄소의 양 또한 적고 깨끗합니다. 포도당이 휘발유라면 케톤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에 큰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인 것입니다. 잠에 들기 위해 우리 몸에선 혈당 수치를 낮춰 숙면에 취할 준비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으로 전후, 즉 자기 전과 일어나고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 빠르게 케톤 대사를 하는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도 빼주고 인슐린 민감성도 높여주는 식단인 것이죠. 저탄고지 식단은 고기를 많이 먹는 식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줄이고 그 자리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식단임을 명심하시고 야채,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비교적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로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잣, 당뇨병을 이기기 위한 방법 네 번째로는 웃음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는 분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웃을 일이 없어도 가짜로 얼굴을 활짝 피고 박수를 치며 깔깔깔 웃는 척 해보셔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웃음은 양약과도 같은데요.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웃을 때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엔돌핀을 비롯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가 되고 또 호흡과 관련된 에오로필린이란 호르몬이 웃음과 함께 나와 호흡이 활발해지면서 호흡이 안정됩니다. 이는 체내 산소 공급과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주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몸을 건강케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잣, 오늘의 주제는 당뇨였지만 주제만 다른 걸로 바꾸면 모든 질병에 적용이 될 만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과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키마 카길 지음, 강경이 옮김, 루아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키마 카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소비 심리와 과식을 연결시켜 자본주의와 식품산업, 또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9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브랜드 신발과 옷, 그리고 값비싼 전자제품이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한다면 브랜드 음식은 그런 소속감을 훨씬 싸고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어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크푸드를 사먹는 단순한 탐닉이 소속감을 값싸게 경험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식품산업은 이런 점을 이용해 행복한 삶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심리를 식품산업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자신만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소비하는 소비주의 문화를 지적합니다. 특별한 물건, 명품 브랜드, 혹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을 사먹는 행위를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것들이 일그러진 정체성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정체성과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헛된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고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명성과 지위, 돈, 권력 등이 나의 정체성을 나누는 척도가 아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